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꽃, 가구 업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가구 업종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재밌게도 가구 업종은 코로나 수혜 업종입니다. 현재 가구 업종의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또 관련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일단 가구 관련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현재 가구 업종의 상황, 호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호재는 가구 업종의 호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어지는 인테리어 하고자 하는 수요의 증가. 이게 두 번째 호재입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이미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때 정책은 벌써 나왔는데 이 공급하는데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텀 때 비는 시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는 이제 헌집을 사가지고 또 고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가구니까. 그래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여지는 사진은 홈 인테리어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진짜 살려고 자기가 본인이 살려고 집을 사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부동산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이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사니까 예전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막 어디 뉴스에서 막 어떤 강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10억을 벌었다는데 막 이런 소식이 들린다는데 무슨 실거주 하려는 사람이 느는 거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자료가 이건데요. 실제 실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비인기 자산인 빌라하고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많이 매매가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돈으로 바꾸는 황금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빌라나 감가상각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샀던 가격보다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그런 상승폭이 큰 오피스텔까지도 매수세가 많이 이어지고 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려고 이 집을 샀으니까 다시 자기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죠. 이제 임대차 3법 이후에 월세로의 전환이 이제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좀 막고자 이제 월세가 부담되니까 좀 더 땡겨가지고 아예 그냥 사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호재,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비중도 많이 늘고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그래 이제 내가 공부를 하려는데 책상이 체리색 막 옛날 이상한 그런 책상이라고 생각해봐요. 별로 공부하기 싫잖아요. 일도 하기 싫어질 거고 그러니까 예쁜 책상을 산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인테리어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근데 마침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커머스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발달을 하고 이제 점점 그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가구도 온라인으로 이제 사는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이제 가구 매장에 가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구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인테리어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온라인으로 배송까지 해주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1월이랑 6월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첫 번째 한샘은 거의 42%가 올랐고요. 그다음 현대 리바트 19.5%가 올랐고요. NX, 퍼시스, 에이스 침대까지 전부 다 같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시스는 조금 내렸네요. 이렇게 두 가지 호재,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수요의 증가. 이게 두 가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구 업종 관련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샘입니다. 한샘은
마루 바닥 같은 건자재뿐만 아니라 가구, 생활용품까지 모두 제공하는 리모델링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담, 설계, 시공, AS까지 다 한 번에 하는, 이제 국내 최초로 한 번에 이렇게 패키징하는 첫 번째 회사였습니다. 2018년 말 준공 30년이 넘은 이제 노후된 건물이 현재 시장의 3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노후된 건물은 지방이 조금 더 심한데 수도권은 32.8%, 그리고 지방은 50.9% 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후된 건물을 좀 더 살기 좋게 개선을 하려면 당연히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죠. 이때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이 한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건자재, 가구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 상담, AS까지 다 하니까 당연히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할수록 한샘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단기 순이익도 계속 늘고 있죠.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이게 세 개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는 원래 캠핑용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던 업체예요. 텐트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매트리스, 베개 같은 가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름도 바꿨어요. 지누스로.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시총도 되게 크죠.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고 뭐라고 불리냐면 미국 온라인 침실 가구의 강자라고 불리네요. 온라인의 이케아라고도 불릴 만큼 이제 미국에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지누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된 이유가 매트리스를 이제 소형 박스에다가 포장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크게 이제 들고 갔었는데 지누스에서 소형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줬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로컬 시장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싸고 물류 비용도 확 줄인 그런 지누스의 이제 소형 박스에 포장을 한 그런 형태의 운송 시스템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뜨게 된 거죠. 온라인 판매 경로가 많이 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적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다 같이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에이스 침대입니다. 이름부터 너무 유명하죠. 에이스 침대, 침대 만드는 회사입니다. 침대 및 가구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요. 직영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납품을 해가지고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된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되게 시장 점유율도 높은 편입니다. 에이스 침대는 요즘 R&D 강화 및 중국 시장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침대에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작년도죠. 2020년도에 인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어디를 인수를 했냐면 썰타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썰타코리아 역시 이제 가구 쪽으로 유명한, 이제 침대 쪽에 유명한 그런 회사고요. 보시면 이 에이스 침대하고 같은 회사에 묶여있는 게 시몬스 침대, 그리고 이제 썰타가 이제 매트리스에서 3대장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큰 회사였는데 이제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썰타 코리아까지 이렇게 인수를 하니까 침대 산업 너가 다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1등, 2등, 3등을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은 스포츠 토토를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중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부진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현대리마트입니다. 주요 사업은 가구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일반 상품 및 기업용 의류 도소매, 판매업,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품목은 B2C가 뭐냐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가구를 팔기도 하고 사무용 가구도 팔고 B2B 부문도 파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리마트라는 회사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그룹 계열이에요. 현대백화점 계열이고요. 이 계열 회사는 현대리마트 외에도 2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퍼시스입니다. 퍼시스는 사무가구 제조업을 이제 대표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원재료 대부분이 PB, MDP 등 목재료이고, 그 다음에 크롬 도금 강판, 철강유,
그다음 플라스틱, 알루미늄 같은 제품을 원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회사는 구매 본부에서 대량으로 사가지고 원가 절감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3분기예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81%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 순이익 역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공급한 곳이 일룸이랑 시디즈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협업 관계인가? 그냥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퍼시스가 이제 그 밑에 일룸하고 시디즈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의 지분을 퍼시스가 보유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희 사장이 손동창 회장님 아들이시고요. 퍼시스의 매력이라고 꼽히는 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좋고 그다음 배당을 많이 줘서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6번째 시디즈입니다. 시디즈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죠. 퍼시스의 이제 그 밑에 회사인데요. 너무 유명하죠. 시디즈 하면은 뭐예요? 의자죠. 시디즈 하면 의자잖아요. 시디즈는 의자 전문 업체로, 제조업체로 의자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생산에 대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자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시리즈는 좀 비싸지만 굉장히 편한 의자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차별화된 디자인이랑 기술력으로 이제 계속 선보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퍼시스 그룹의 회사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은 퍼시스 22.9%, 그 다음에 일룸, 그리고 수출, 국내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한 것.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NX입니다. NX는 주방 가구에서 유명한 회사죠. 부엌 가구, 붙박이장, 인테리어 가구 그런 종류로 유명합니다. 그 외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방 기기, 주방 가구, 그리고 용품 제조, 판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 판매업, 실내 건축 공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 매매업도 하고 있네요. B2B 주방 가구의 강자라고 평가를 받는데 B2B가 뭐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회사끼리의 거래죠. 임대주택이랑 공공발주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그냥 방만 떡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싱크대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가구를 갖춰야 되니까 NX가 이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B2B로도 있지만 B2C로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NX몰 그리고 홈쇼핑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하고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주방 가구에서는 한샘 현대리바트, 그리고 NX 이렇게 3대장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듀오백입니다. 듀오백도 되게 유명한 의자 회사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듀오백은 가정용 및 사무용 의자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1995년도에 듀오백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한국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의자를 팔겠다. 이게 듀오백인데요. 이게 또 조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떡락을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하락을 큰 폭으로 맞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니까 찌라시가 하나 돌았다고 하네요.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설이 돌았어요. 이게 얼만큼 큰 거냐면 감사 의견이라는 걸 봤는데 이 감사 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이 떴다 하면은 이거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큰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한가도 크게 한번 맞았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비적정인가? 듀오백이 비적정인가? 이거를 보려고 사업보고서를 열어봤더니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뜨긴 떠요.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다 이런 찌라시가 돌다 보니까 이렇게 하한가를 크게 맞았는데 일단 감사 보고서를 봤을 때는 적정이 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진짜 이 찌라시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맞으면은 하한가를 맞을 만한 악재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듀오백에 관심을 가지셨다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적정이 맞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적정이 맞다. 이게 뜨면은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가구 업종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호재부터 관련 업종까지 가구 업종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관심 있는 업종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오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